제품 자료 모델을 이용한 탁자 표현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자 표현 예 주제는 3장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섹션 1 제품 자료 모델 중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제품 자료 모델을 실질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탁자 예제를 제품 자료 모델로 표현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수록 제품 자료 모델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수록 하는 것이 이번 주제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또는 PDM이나 PLM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품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제품,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현실의 제품을 정보 시스템 내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제품 자료를 정보 시스템 또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설계자와 자료를 공유하거나 또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대상이 되는 제품을 어떻게 정보 시스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 정보를, 현실의 제품 정보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앞에서 저희가 다룬 제품 자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품 자료 모델은 설계자가 현실의 제품을 어떻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느냐, 변화시켜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어떤 모델입니다. 제품 자료 모델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제품 자료 모델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또 제품 개발 과정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서 일단은 그것을 하나하나 상세히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제품 자료 모델을 이용해서 현실에 지금 설계 대상이 되는 제품을 표현하는지를 간단한 탁자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에서는 우리가 제품 자료 모델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품 자료 모델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객체 레벨까지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한 객체 레벨까지를 사용해서 간단한 탁자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그 객체, 제품 자료를 표현하는 제품 자료 객체, 제품 객체로서는 부품 리스트 또는 아이템 리스트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문서, 어떤 기술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품 구조, 제품 구성을 가지고 제품을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객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 객체.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 주요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탁자를 표현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제품 자료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을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예제 탁자 제품이 나타나 있는데요. 예제 탁자 제품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탁자인데요. 일단 그 전체 우리가 이 제품을 탁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010 탁자. 그래서 010은 앞에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있는 이 010은 부품 번호입니다. 우리의 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그런 식별할 수 있는 번호고요. 그래서 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020은 상판, 탁자의 이제 위에 판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30은 다리 조립품입니다. 그래서 다리 조립품은 다리인데 이 다리가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리라는 부품하고 또 다리 아래 고무 패킹의 조립돼서 다리 조립품을 이룹니다. 그래서 30번이 다리 조립품, 40번이 다리, 50번이 패킹 이렇게 어떤 부품들이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탁자를 지금부터 제품 자료 모델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객체가 아이템 객체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리스트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이템 리스트란 말 그대로 아이템의 목록입니다. 아이템 목록으로서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품, 탁자죠. 탁자가 어떤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그림 우리가 그 예제를 보면 아까 탁자도 있었고요. 상판도 있었고 다리조리품, 다리, 패킹 이러한 부품 뭐 저희는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템 리스트는 아이템으로 구성되니까 아이템을 일단 좀 알아보면 아이템이라는 것은 최종 부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최종 제품, 중간 조립품, 부품 또는 뭐 재료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어떤 그 제품을 구성하는 객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단순히 부품만 뜻하는 게 아니라 최종 제품, 중간 조립품 또는 재료 그런 것들을 뜻한다는 걸 좀 더 확대된 개념이라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품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부품이라고 그러면 정말 부품, 어떤 조립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확대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템이라는 용어는 부품뿐만 아니라 중간 조립품이라든가 최종 제품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부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한 요즘에는 그 뭐 기계 부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전자 소자 같은 것들도 구성품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이라는 말보다는 아이템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저희도 이런 제품을 구성하는 어떠한 요소들을 아이템이라고 부르고 한 제품을 구성하는 아이템의 모임을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의 목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템에서 아이템을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객체로서 우리가 정했는데요. 이 객체로서 정한 후에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이 식별을 하는 식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을 다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보 시스템의 가장 시작, 처음에 해야 될 일은 각각 구별되는 정보들의 식별자,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속성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에서 국민들을 관리를 하고 싶으면 국민들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국민이 태어나면 또는 외부에서 뭐 들어오면 그 국민에 대해서 새로운 식별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지만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아이템에도 아이템 번호,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아이템 번호란 말을 안 쓰고 부품 번호란 말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부품 번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의 아이템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로서 부품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품 번호는 우리가 우리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부여하듯이 모든 구별이 돼야 되는 생성되는 부품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부품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010 탁자라는 제품입니다. 010 탁자라는 제품의 010이 바로 부품 번호입니다. 부품 번호는 꼭 숫자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숫자가 이제 굉장히 부품 번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010 탁자도 있고요. 030 뭐 다리 조립품, 020 상판, 040 다리 이런 것처럼 각각의 아이템을 조립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부품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이템 리스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제품, 우리가 관심 있는 하나의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아이템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템 리스트라고 그러고요. 얘에서는 총 5개의 아이템 객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리스트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진짜 부품만 뜻하는 게 아니라 중간 조립품이라든가 최종 제품, 탁자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게 부품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확대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어떤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에 방금 예시를 든 탁자에 아이템 리스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번호, 그 다음에 아이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뭐 아이템 설명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010 탁자 그러면 앞에가 아이템 번호, 뒤에가 아이템 이름 혹은 아이템 설명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010 탁자는 이제 최종 제품을 말하고요. 020 상판은 최종 부품, 그러니까 단위 부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30 다리 조립품은 중간 조립품, 최종 제품은 아니지만 조립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품, 그렇게 되고요. 040, 050은 이제 최종 부품, 단위 부품이 되겠습니다. 아이템 다음에 이제 그 객체로서 기술 문서 객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기술 문서가 CAD 파일입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라는 것은 뭐 기술적인 어떤 특정 부품에 대해서 특정 아이템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관리하는 객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형상 정보를 우리가 수치 정보로 바꿔서 파일에 저장하는 CAD 파일을 가장 많이 기술 문서로 사용하고, 사실 이 기술 문서 처음 관리가 CAD 파일 관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3차원 CAD 파일을 많이 쓰는데요. 3차원 CAD 파일은 우리가 최종 부품, 그러니까 가장 말단에 있는 부품을 형상으로 표현하고, 조립품은 그 부품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위치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3차원 CAD 같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3차원 CAD는 그래서 각 부품에, 각 아이템에 그 해당하는 CAD 파일을 연결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술 문서를 우리가 모델 기반 표현을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아이템 자체도 모델 기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템 객체에다가 기술 문서를 연결해서 관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템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020 상판에 관련된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에다가 그 상판의 CAD 파일을 직접 연결해서 관리할 것 같지만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간에 다시 CAD 모델, 그러니까 기술 문서 객체라는 걸 하나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술 문서 객체를 상판, 아이템 객체에 연결한 다음에 기술 문서 객체에다가 CAD 파일을 붙여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기술 문서를 대표하는 어떤 객체, 기술 문서 객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직접 그 CAD 파일이나 부품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표하는 객체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기술 문서 객체라든가 아이템 객체라든가 그런 걸 내세워서 자료를 관리하는 걸 우리가 모델 기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기반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 복잡한 어떤 그 대상의 뭐 CAD 모델이라든가 아이템의 복잡한 내용들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만 가지고 대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PDM이나 PLM 또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모델 기반 표현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AD 파일을 직접 아이템 객체에 연결하지 않고 CAD 파일을 대표하는 기술 문서 객체를 통하여 연결한다. 이게 바로 이제 모델 기반 표현이고요. 그래서 아이템 객체에 CAD 파일을 붙이기 위해서는 아이템 객체에 기술 문서 객체를 붙이고 그 기술 문서 객체에 CAD 파일을 붙인다. 혹은 기술 문서 객체를 만들어서 CAD 파일을 붙여서 관리를 하다가 그 기술 문서 자체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기술 문서 객체를 CAD 파일에 붙임으로써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 문서 객체는 그럼 어떤 걸 관리하느냐? 기술 문서 객체는 뭐 문서 번호라든가 기술 문서 번호라든가 작성자 혹은 작성인 같은 그러한 기술 문서의 다양한 속성을 관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문서 객체라는 거, 모델 기반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일반화된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D 문서가 아니라 뭐 엑셀 기술 문서 같은 걸 붙여서 엑셀을 기술 문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일반화된 표현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림에 기술 문서 객체를 이용해서 아이템 객체에 CAD 파일들을 붙여서 관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0 탁자를 보시면 010 탁자에 CAD 파일을 직접 붙인 게 아니라 거기다 010D라는 기술 문서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탁자에 CAD 파일을 붙여서 관리를 하면서 그 탁자에 관련된 CAD 파일을 아이템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탁자를 직접 붙이는 게 아니라 기술 문서 객체, 얘에서는 010D라는 객체랑 010 탁자라는 객체 두 개를 연결해서 기술 문서를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템에다가 기술 문서 객체를 이용해서 CAD나 또는 다른 기술 문서를 관리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이템 리스트의 아이템들은 굉장히 잘 관리를 합니다. 중요한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굉장히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잘 관리되는 아이템 객체에다가 기술 문서를 연결해서 관리되니까 기술 문서의 일관성 관리도 그만큼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술 문서 객체를 다시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보면 연관 객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관 객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아이템 객체에다가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객체의 속성으로 자료를 표현합니다. 부품 번호부터 해서 누가 만들었다, 언제 만들었다, 무게가 얼마다, 또는 누가 이 부품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면 아이템 객체에 저장해야 될 속성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또 아이템 객체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아이템 객체의 속성 중에 일부 서로 관련된, 예를 들어서 기술 문서에 관련된 어떤 파일에 들어가 있고 누가 그 파일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모아서 새로운 객체로 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객체를 아이템에 연결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이템의 속성이 너무 많아지면 그 속성 중에 서로 관계된 것끼리 모아서 새로운 객체로 독립시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술 문서 객체입니다. 이런 기술 문서 객체를 우리가 연관 객체라고, 그렇게 이제 아이템으로부터 속성들을 모아서 종류와 같은 속성들을 모아서 객체로 만들고 그 객체가 다시 아이템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연관 객체라고 하는데, 이런 연관 객체 개념을 이용하면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은 일관성 관리가 잘 되는 그런 객체이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잘 관리되는 객체에 연결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공급자 정보라는 것을 연관 객체로 만들면, 공급자라는 게 이제 속성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급자 이름이라든가 주소, 연락처, 또는 몇 개씩 공급을 한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템의 속성으로 관리하면, 아이템의 속성으로 1차원적으로 관리하면 관리가 어렵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공급자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아이템에 연결해서 관리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아이템 객체는 우리가 이런 연관 객체는 아이템 객체랑 관계가 여러 개, 1대 다, 1대1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좀 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 객체에 공급자 객체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었으면 그 공급자를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관되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공급자 객체를 밖에다 끄집어내고 아이템 객체가 여러 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공급자 객체를 일관되게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문서처럼 이런 연관 객체를 이용해서 아이템의 정보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관 객체를 이용하면 아이템의 정보에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아이템의 속성들을 객체화시켜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